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몸이 무겁고 피곤한 게 당연하지. 저녁에 아무리 쉬어도 아침이면 기운이 없으니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를 되돌리는 열쇠가 바로 저녁 한 잔에 숨어 있다는 것,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70세가 넘어도 얼굴빛이 맑고 눈동자가 반짝이며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일 저녁 꾸준히 한 가지 음료를 챙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평소 마시는 물, 커피, 심지어 약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자연의 선물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좋은 건 아침에만 해야 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몸이 하루 중 가장 많은 회복을 하는 시간은 바로 저녁 이후입니다. 세포가 재생되고 근육이 이완되며 뇌가 정리되는 순간이죠. 그때 마시는 한 잔의 힘은 낮 동안의 피로를 씻어내고 내일 아침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저는 여러분께 4가지 선물과 4가지 경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물은 곧 여러분의 혈관을 열고 숙면을 돕고 간을 깨끗하게 하며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경고는 무심코 마셨을 때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정말 한 잔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까? 의학적으로도 또 오랜 경험적으로도 답은 그렇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잘못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생활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과학적 근거가 있는 비밀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저녁 식사 후 TV를 보거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 하루를 마무리하기 직전의 잔 하나를 들이킵니다. 그 순간은 작고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몸은 남들이 10년은 젊어졌다 라고 말할 만큼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환자분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오늘의 초반부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은 오늘 밤 한 잔에 달려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신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젊음을 지킬 기회를 놓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오늘 밤부터라도 여러분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어느 도시에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위치와 상황을 알면 저와 우리 채널이 더 알맞은 맞춤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저녁마다 마시면 혈관을 열어주는 첫 번째 선물을 공개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바로 혈관입니다. 인체는 6만 킬로미터가 넘는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혈관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약을 복용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녁마다 마시는 단 한 잔의 음료가 이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흐름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흔히 혈관 건강을 낮에만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걷고 점심에 야채를 챙겨 먹고
낮 동안 활동하는 것에 집중하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밤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심장이 속도를 늦추고 혈압이 안정되면서 혈액이 더 천천히 순환합니다. 이때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이 정체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다음 날의 활력을 결정합니다. 주류 연구에서는 밤에 특정 성분이 풍부한 음료를 마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관 탄성이 높아지고 혈류 속도가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은 흔히 포도, 베리류, 녹차 등에 풍부합니다. 흔히 젊음의 분자라고 불리기도 하죠. 한편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무엇을 마시는지보다 하루 종일 어떤 습관을 지키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주장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환자들을 보며 느낀 것은 하루 습관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밤에 올바른 음료를 챙기는 분들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혈압이 안정적이고 손발이 따뜻하며 두통이 덜하다고 호소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전통의학에서도 밤의 음료가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사실입니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저녁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혈맥을 풀고 기운을 돌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서양에서는 와인의 적당한 섭취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공통된 지혜가 숨어 있는 것이지요. 혹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저녁마다 무엇을 마시고 있는가? 혹은 그 습관이 내 혈관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조용히 해치고 있는가? 실제로 제가 진료한 한 68세 남성 환자분은 20년 동안 저녁마다 맥주 2캔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60대에 접어들면서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혈관이 좁아져 협심증까지 진단받았습니다. 그분이 음료를 바꾸고 난 뒤 단 몇 달 만에 혈압이 내려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혈관은 조용히 상하고 조용히 회복됩니다. 오늘 밤 마시는 한 잔이 내일의 혈압을 결정하고 10년 뒤의 심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혈관이 열리면 몸은 따뜻해지고 손끝까지 피가 잘 돌며 머리까지 맑아집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젊고 활기 있게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선물을 확인하셨습니다. 저녁마다 마시는 한 잔이 혈관을 열어주는 비밀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음료가 어떻게 숙면을 돕는지 두 번째 선물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바로 숙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잠은 몸과 뇌를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60세 이후로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벽에 자꾸 깨거나 얕은 잠만 반복하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녁마다 마시는 한 잔의 음료가 이 숙면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음료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은 뇌 속에서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의 분비를 돕습니다. 뇌파가 안정되면서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기가 쉬워집니다. 주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확인됩니다. 2019년
유럽 수면학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매일 저녁 적당량의 천연 추출물이 들어있는 음료를 섭취한 고령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깊은 수면 시간이 평균 25% 늘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빨리 잠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깊은 수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손상된 세포가 회복되며 뇌 속 노폐물이 청소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수면은 음료보다 생활 습관과 환경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말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환자들의 경우 생활 습관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저녁 음료만 바꾸었을 때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은 학문적 논쟁을 넘어 실제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과 일본에서는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화를 돕는다는 의미를 넘어 뇌를 안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도 베드타임 티아이라고 하여 잠자리에 들기 전 허브차를 마시는 문화가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옵니다. 동서양 모두 같은 지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녁에 평소 마시던 카페인 음료를 끊고 대신 따뜻한 차를 마셨더니 밤새 숙면을 하고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는 경험 말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하루를 달라지게 합니다. 나는 밤마다 뒤척이고 피곤이 쌓여만 간다 라고 느끼셨던 분이라면 바로 이 음료가 숙면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2세 한 환자분은 밤마다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음료를 바꾼 지 2달 만에 이제는 새벽에 한 번 정도만 깨고 다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피곤하지 않고 머리가 맑아져서 손주와 함께 공부를 봐줄 힘이 생겼다고 합니다. 숙면은 단순히 잘 잤다라는 기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숙면을 통해 기억력이 회복되고 감정이 안정되며 신체 전체의 회복력이 강화됩니다. 저녁의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약이 되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2번째 선물, 숙면의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녁마다 마시는 한 잔이 어떻게 간을 깨끗하게 해주는지 3번째 선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번째 선물은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음료, 심지어는 숨을 쉴 때 들어오는 독성 물질까지 모두 간이 처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간의 기능은 점점 떨어지고 피로가 쉽게 쌓이며 혈액이 탁해지기 시작합니다. 60세 이후에 몸이 무겁다, 머리가 맑지 않다, 피부가 칙칙하다 라고 느끼는 분들의 상당수는 사실 간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마다 마시는 단 한 잔의 음료가 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저녁일까요? 낮 동안 간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과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바쁘게 일합니다. 저녁 이후 우리가 잠들었을 때 간은 비로소 본격적으로 청소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간을 도와줄 성분이 들어가면 노폐물을 더 빠르게 배출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정 식물성 성분, 특히 플라보노이드 계열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손상된 간세포가 회복하는 것을 돕습니다. 한 임상 실험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저녁에 이 성분이 포함된 음료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간 효소 수치 AST, ALT가 평균 18% 개선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단순히 수치가 좋아진 것만이 아닙니다. 환자들은 아침 피로가 줄고 소화가 편안해졌으며 피부톤이 밝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전문가는 간 건강은 음료 한 잔보다 전체 식단과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생활 습관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쉽지 않지만 매일 저녁 한 잔의 습관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꾸준함이 간의 회복력을 높이고 결국 전반적인 건강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 한방에서는 간을 피해 바다를 다스리는 장기라고 불렀습니다. 간이 건강하면 눈이 맑아지고 분노가 줄며 기운이 차분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서양의학에서도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들에게 특정 허브 추출물이 간 손상을 줄여준다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간을 돕는 음료가 존재한다는 공통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6세 여성 환자분은 남편 건강 때문에 함께 음료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보다 본인이 더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아침에 붓기가 빠지고 손발이 가볍고 눈의 흰자가 맑아졌습니다. 검사 결과 간 수치가 뚜렷하게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의 한 잔은 단순히 남성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은 조용히 상합니다. 통증도 눈에 띄는 증상도 없이 천천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회복 또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밤의 한 잔이 내일의 간을 지키고 10년 뒤 여러분의 혈액을 맑게 합니다. 간이 건강해지면 피곤이 줄고 활력이 생기며 표정까지 환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선물입니다. 이제 세 번째 선물을 확인하셨습니다. 저녁마다 마시는 한 잔이 간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비밀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 선물, 활력을 되살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선물은 활력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60세를 넘기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바로 활력의 감소입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가볍고 하루를 시작할 기운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침부터 무겁고 오후가 되면 기운이 빠지며 저녁이 되면 의자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에너지 대사가 약해지고 회복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저녁마다 마시는 한 잔의 음료는 바로 이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음료에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이라 불리는 미토콘드리아를 돕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원활히 작동해야만 세포 하나하나가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은 밤에 섭취했을 때 회복 과정과 맞물리며 아침의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노화 연구소에서는 60세 이상 남성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저녁마다
특정 음료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3개월 후 아침 피로도가 35% 감소했고 근육 기능 검사에서도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동일 연령대에서 일반 음료를 마신 그룹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 활력이 수치로도 증명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활력은 운동과 영양 전반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음료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환자들의 사례는 이 주장을 넘어섭니다. 70대에 접어든 분이 저녁 음료를 습관화한 뒤 아침에 산책을 나가고 오후에도 책상에 앉아 손주 숙제를 봐줄 힘이 생겼다고 합니다. 음료 하나가 전부는 아니지만 분명한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이 곧 약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도 특정 음료를 약처럼 활용하며 활력을 회복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양에서도 인삼차, 대추차 같은 음료가 단순히 기호품이 아니라 활력을 되살리는 보약으로 여겨졌습니다. 문화는 달라도 노인들의 삶을 지탱한 지혜는 같았습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하루를 버티고 있는가? 아니면 살아내고 있는가? 버틴다는 것은 기운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살아낸다는 것은 활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녁마다 마시는 한 잔이 바로 이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68세 남성 환자 한 분은 늘 피곤하고 의욕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음료를 꾸준히 마신 지 석 달이 되자 아침에 스스로 일찍 눈을 뜨고 동네 사람들과 가볍게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표정이었습니다. 기운이 도는 얼굴, 웃음을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활력이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삶의 태도 전체를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저녁의 한 잔은 단순히 오늘의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의 활력을 준비하고 10년 뒤에도 웃을 수 있게 만드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선물, 활력의 비밀입니다. 이제 4가지 선물을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혈관, 숙면, 간, 그리고 활력. 그러나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듯이 이 음료에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첫 번째 경고, 너무 늦게 마시면 생기는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바로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료라도 늦은 시간에 마시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 TV를 보다가 혹은 잠들기 직전에 음료를 들이키곤 합니다. 하지만 밤 10시 이후에 마시는 음료는 오히려 수면의 질을 해치고 위장과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체의 생체 리듬, 즉 서카디안 리듬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시간에 따라 호르몬을 분비하고 장기들이 일하고 쉬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는 이미 뇌가 멜라토닌을 분비하며 깊은 수면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새로운 음료가 들어오면 뇌는 혼란을 겪습니다. 위장은 다시 활동을 시작해야 하고 간은 청소 작업을 미루게 됩니다. 결국 수면의 흐름이 깨지고 몸 전체가 다음 날까지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수면 클리닉 연구에서는 같은 음료를 저녁 8시에 마신 그룹과 밤 11시에 마신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8시에 마신 그룹은 수면의 깊이가 향상되었지만
11시에 마신 그룹은 오히려 깊은 잠에 들어가기까지 40분 이상 더 걸렸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뇌파 분석으로도 확실히 확인된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학계의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음료의 성분이 더 중요하지 시간은 크게 상관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제 경험은 다릅니다. 같은 음료라도 저녁 7, 8시에 마시면 약이 되고 10시 이후에 마시면 해가 되었습니다. 환자분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시간을 바꾸니 밤에 덜 깨고 아침이 훨씬 가볍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늦은 밤에 과일이나 차를 마셨다가 오히려 속이 불편해 잠을 설쳤던 기억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시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좋은 것도 때를 놓치면 독이 됩니다. 저는 65세 환자 한 분을 기억합니다. 이분은 건강을 챙긴다며 매일 밤 11시가 넘어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불면증이 심해지고 아침에 혈압이 오르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시간을 조정해 8시로 옮긴 뒤 불면이 사라지고 아침 혈압이 안정되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단순한 조정이지만 삶을 바꾸는 효과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단순합니다. 저녁 음료는 반드시 6입시에서 9시 사이에 마셔야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몸은 이미 회복 모드로 들어가므로 늦은 한 잔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오늘 밤부터는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마시는가 못지않게 언제 마시는가가 젊음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아무리 좋은 성분도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경고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경고, 특정 약물과의 충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약물과의 충돌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등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녁마다 마시는 이 음료가 특정 약물과 함께 섭취될 때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 해도 약과 겹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혈압을 낮추는 성분이 풍부한 음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혈관을 열어주고 심장을 가볍게 해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이 이 음료를 과하게 마시면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밤사이 어지럼증이나 기립성 저혈압을 겪고 심한 경우 새벽 화장실에 가다 넘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혈당 조절입니다. 일부 음료에는 혈당을 빠르게 낮추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당뇨약과 함께 작용할 경우 혈당이 너무 떨어져 저혈당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나며 심한 경우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학계에서도 논의가 활발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천연 음료는 약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천연이라도 성분은 성분입니다. 약과 동일한 경로로 작용할 수 있고 때로는 약보다 강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연산이라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자연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70세 남성 환자 한 분은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면서 저녁마다 특정 음료를 마셨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쯤 지나자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검사 결과 약과 음료의 특정 성분이 간에서 같은 효소를 사용하며 서로 충돌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음료를 줄이고 복용 시간을 조정한 뒤 간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약을 드시면서 음료를 같이 마시고 계십니까?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 작은 방심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거나 최소한 복용 시간을 음료와 2시간 이상 띄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약은 약대로, 음료는 음료대로 각각의 역할을 하게 하면 두 가지 모두 약이 됩니다. 그러나 겹치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오늘 밤부터는 음료와 약의 관계를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경고를 확인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경고, 과음이 어떻게 독이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흔하지만 가장 간과되는 위험입니다. 세 번째 경고는 과음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료라도 많이 마시면 독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좋으면 많이 먹어야 효과가 크다 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건강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적당할 때는 약이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집니다. 따라서 같은 양을 마셔도 젊은 사람보다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료도 일정량 이상을 넘어서면 위장을 자극하고 간 효소를 높이며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저는 음료를 하루에 3잔 이상 마신 환자에게서 간 수치가 높아지고 속이 더부룩하다는 호소를 들은 적이 많습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일치된 의견을 보입니다. 건강을 위한 음료도 일일 권장량을 넘기면 효과보다 부작용이 크다.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특정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는 하루 권장량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권고를 무시하고 더 많이, 더 빨리 효과를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과도하게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건강을 위해 차를 마셨는데 오히려 속이 쓰리거나 밤새 더 뒤척였던 경험 말입니다. 그것은 음료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양이 과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도 넘치면 해롭습니다. 저는 67세 남성 환자 한 분을 떠올립니다. 이분은 친구에게서 이 음료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에 5잔씩 마셨습니다. 처음 한두 주는 기분이 상쾌했지만 곧 소화불량과 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섭취량을 줄여 하루 1잔으로 조정하자 증상은 사라지고 오히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과음의 또 다른 문제는 수면입니다. 적당히 마시면 숙면을 돕지만 과도하게 마시면 밤사이 위장이 계속 일을 해야 하므로 깊은 잠에 들지 못합니다. 결국 다음날 피곤이 더 쌓이게 됩니다. 좋아서 마셨는데 왜 더 힘들지? 라는 의문이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하루 1잔, 많아야 2잔이면 충분합니다. 건강은 꾸준함에서 오지, 과잉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약으로 마시고 있는가, 독으로 마시고 있는가? 이제 세 번째 경고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 경고, 가짜 제품에 속지 말라는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더 위험하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고는 가짜 제품입니다. 요즘 시장에는 건강을 내세운 음료들이 넘쳐납니다. TV 광고, 인터넷 쇼핑몰, 심지어는 지인들의 입소문까지 모두 이 음료만 마시면 건강이 달라진다 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이거나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제품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자주 봅니다. 한 72세 남성 환자분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고가의 건강 음료를 6개월 동안 꾸준히 마셨습니다. 그러나 활력이 오르기는커녕간 수치가 악화되어 병원에 오셨습니다. 성분을 분석해보니 음료 안에는 표기되지 않은 합성 첨가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천연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인공 감미료와 색소가 다량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가짜 건강음료는 오히려 장기 손상 위험을 높인다라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 제품 중 일부는 원산지와 성분이 불분명하고 실험적 근거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연이라는 단어 하나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주변 사람이 나 이거 마시고 혈압이 좋아졌다라며 권유해서 따라 샀다가 아무 효과도 없었던 경험 말입니다. 그 순간의 기대감은 컸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건강은 유행이나 광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검증된 방법과 꾸준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사가 추천하지 않는 음료는 일단 의심해 보십시오.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멀리 하십시오. 특히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거나 3일 만에 효과 같은 과장된 문구가 있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 65세 여성 환자분은 남편 건강을 위해 비싼 음료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지고 혈당이 불안정해졌습니다. 결국 제품을 중단하고 단순한 전통차로 바꾼 뒤에야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비밀은 비싼 제품이 아니라 꾸준히 지킬 수 있는 간단한 습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아는 눈에서 시작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돈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부릅니다. 오늘부터는 반드시 성분, 출처, 검증을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가짜에 속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네 번째 경고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선물과 4가지 경고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정의 순간입니다. 실제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저녁에 한 잔이 어떻게 잃었던 젊음을 되찾게 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정의 순간, 오늘은 실제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올해 70을 넘긴 남성 환자였습니다. 진료실에 처음 들어오실 때 표정은 무겁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아침부터 피곤하고 예전에는 손주랑 축구도 했는데 이제는 몇 분만 걸어도 숨이 차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과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검사를 권했고 여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은 높았고 간 수치도 안정적이지 않았으며 수면도 얕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마음의 활력이 사라져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사람은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살아있으면 버팁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지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아주 단순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저녁 한 잔을 꾸준히 마셔보십시오. 단, 제가 말씀드린 시간과 방법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환자분은 의심 반, 기대 반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첫 달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달째 그분이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아침이 다릅니다. 예전처럼 무겁지 않고 잠도 깊이 듭니다. 손주랑 동네 한 바퀴 돌았는데 숨이 덜 차더군요. 저는 그 순간 눈빛 속에서 되살아난 자신감을 보았습니다. 활력을 되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피곤이 줄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잃었던 자신감, 잃었던 젊음을 되찾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 이렇게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나는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몸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마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녁의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희망을 되살리는 불씨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열리고 숙면이 찾아오고 간이 깨끗해지고 에너지가 채워지면서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회복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과학을 넘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저는 그 환자분이 마지막에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그 말은 단순히 건강해졌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젊음을 되찾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지금 나이가 얼마이든 몇 년 동안 지쳐왔다 해도 오늘 밤부터 시작하면 내일은 다르게 올 수 있습니다. 한 잔의 힘이 젊음을 되찾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감정의 순간을 지나왔습니다. 다음은 요약입니다. 4가지 선물과 4가지 경고를 정리하며 어떤 균형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녁마다 마시는 단 한 잔이 우리 몸에 주는 선물과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경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4가지 선물입니다. 첫째, 혈관을 열어줍니다.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피가 잘 돌면 손끝, 발끝까지 따뜻해집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면 기억력과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둘째, 숙면을 돕습니다. 멜라토닌의 분비가 원활해지고 뇌파가 안정되면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진짜로 회복되는 시간이 됩니다. 셋째, 간을 깨끗하게 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저녁에 한 잔은 간이 밤사이 청소를 더 잘하도록 도와줍니다. 아침에 피로가 줄고 피부빛까지 환해집니다. 넷째,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제 역할을 하면서 세포 하나하나가 힘을 내고 몸 전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아침이 가볍고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4가지 경고도 있었습니다. 첫째, 너무 늦게 마시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밤 10시 이후의 한 잔은 숙면을 방해하고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둘째, 특정 약물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시간과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셋째, 과음은 독이 됩니다. 하루 한두 잔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간과 신장을 힘들게 하고 오히려 활력을 빼앗습니다. 넷째, 가짜 제품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분이 불분명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는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진짜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검증된 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선물과 경고는 항상 함께 있습니다. 좋은 것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 나쁜 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경고만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몸은 계속 약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선물을 누리면서도 경고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나는 오늘부터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정답은 크지 않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밤, 저녁에 한 잔을 올바르게 마시는 것, 그것이 내일을 바꾸고 10년 뒤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정리한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고 균형을 지킬 때 젊음은 되돌아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무리 말씀과 함께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저녁마다 마시는 한 잔이 줄 수 있는 4가지 선물과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경고를 살펴보았습니다. 혈관을 열어주고 숙면을 돕고 간을 깨끗하게 하며 활력을 불어넣는 선물, 그리고 늦은 시간, 약물과의 충돌, 과음, 가짜 제품이라는 4가지 위험. 이 2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습관, 그러나 꾸준한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밤 저녁 식사 후 TV를 보기 전에 단 한 잔을 올바르게 마셔보십시오. 그 행동 하나가 내일 아침을 바꾸고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확신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몸은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고 마음은 언제든지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선물은 무엇이었나요? 혹은 기억하고 싶은 경고는 무엇이었나요?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몸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녁의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희망과 젊음을 되찾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오늘 밤부터 새로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